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해서 항목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지원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을 당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른바 경력 단절이라는 사회적인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서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연차 휴가일수 산정과 승진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할 때 고려한다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자녀의 연령을 넓히자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는 등 제도 확대 가능성도 큽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자는 모두 남녀 근로자인데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에 대해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는데요. 만일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가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늦추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주에게 시기 변경권이 없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긴급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런 사유로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영유아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로 출산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앞에서 이미 살펴본 출산 전후 휴가 제도는 출산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는 의미로 출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입양을 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할 수 있지만 출산 전후 육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입양이 취소되는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나온 것처럼 개념상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보통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이 될 텐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분할 사용은 1회에 하나여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육아휴직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을 상황에 맞게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용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돼 다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육아 시기가 겹치지 않게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부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일방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배우자 일방이 연이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부부가 총 2년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허락한다면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뒤에서도 다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휴직 사용 시기가 겹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사업주가 허락하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경우 부부 일방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종료에 대해서인데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허용받은 기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법령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일정한 경우 근로자의 통지 의무, 사업주의 근로개시일 지정, 그리고 휴직 종료 간주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전에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 개시 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한 번에 한해 연기할 수도 있고, 만일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육아휴직에 대비하여 인력 재배치와 대체 인력 채용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므로 종료일을 앞당겨달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 개시 예정일 전에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수령할 수 있는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취업규칙 등에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외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지 않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40%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 기간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하한선은 50만 원, 그리고 상한선은 100만 원 한도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85는 매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0분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 중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보통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산정 기간 동안의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령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수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급된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인데요. 건강보험은 납부 이후에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전 보수 기준에서 5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도 복직 후로 연기 가능합니다. 한편 국민연금도 납부 예외에 해당하므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납부 금액이 줄어들어 장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최근에 신설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사합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계약 기간이 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또는 파견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혹은 파견법상의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내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 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육아휴직과 배우자 육아휴직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최근 자주 논의되는 격려 단절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기업 내부의 분위기와 환경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의 내용과 아울러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고 활발히 이용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